르노 삼성을 사고 싶어서 샀던 거는 아니었네요. 네, 처음에는 네. 그렇게 최상단이 거의 프리미어급인데 아, 프리미에를. 사실 네. 그거는 영업사원도 별로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핸드폰에 이게 바로 보이는데 S링크 보면 아, 이게 사실 그래서? 근데 뭐 머리 몇 번 뒤로 팡팡 치면 또 들어가나? 아, 예, 근데 그래도 나중에 혹시 서비스 센터 가서 좀 여쭤봐야 하실 건가요? 그죠? 정말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왜냐면 않은데.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보통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수동이라는 거 네. 가격은 좀 싸지만 손이 좀 많이 가네요. 네, 이게 네. 이게 사실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도 터치인데 그 적응하는데 한 몇 달 걸리셨네. 네. 뭐 바로 지금- 타자마자 바로 적응하셨을 것 같진 않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항상 좀 찾게 돼요. 아, 네.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와이프랑 차에 타면은 커피 하나 놓고 뭐 뒷자리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뒷자리 물론 태웠죠. 그러면 승차감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하셨던 적은 좀 없으셨는지. 우선은 제가 탔을 때는 네. 그리고 뭐 어머님이나 뭐 주변 지인들 탔을 때도 뭐 가운데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거든. 정말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차량이네요, 진짜. 요건 일단 없어요. 21년식인데?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게 사실상 이게 SUV라고 하면은 가정용으로 많이 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애기도 태울 수 있고 부모님도 태울 수 있고 한데 그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되게 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분도 보면 현대 그랜저 타고 계신데 네. 그때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네. 만약에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이 네. 좀 만약에 사시려고 구매하시는 분이 또 이게 볼 수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 신기하다. 또 이 올라가요. 차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물론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특이사항이 네. 있구나. 네, 그래서 뭐 네. 그런 것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거 이상하다 했으면 되게 당황했을 텐데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걸 아니까 오히려 그냥 끝에 차선 빠져가지고 가니까 빠져서. 오늘 사실 그냥 처음에는 넣긴 넣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냥 괜히 넣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겠네요. 그쵸. 근데 네. 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차박을 좀 꿈꾸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 차박이 될까 안 될까. 차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다. 그거 맞나요? 아니, 전부 다 아쉬운 점들밖에 못 들어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꺼진다? 그냥 꺼져요. 그냥 꺼진다. 소리 경고음을 내면서 그냥 꺼져요. 뭐 버튼 없어요? 없습니다. 꺼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속도를 내고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말 어떡하죠 이거. 그런 편인데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네, 꺼져요. 21년식 맞죠? 맞습니다. 그 R이 시그니처면 거의 프로 차량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또 있나요? 노래를 안 틀거나 그냥 있으면은 네. 저는 사실 그 소리가 되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한번 틀어볼까요? 예. 네. 지금 하는 소리 그게 있어요.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뭐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등. 매우 궁금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네. 이게 크루즈 기능을 또 제가 좀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크루즈 기능을 100km로 설정해 놨어요. 네. 근데 앞차가 껴들었어요. 그래서 껴들어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예를 들면 70km가 됐어요. 네. 근데 몇 번 겪다 보면은 이게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도 100%는 안 돼요. 한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시도했을 때 8, 90%까지 되는데 한 몇 달 소요 됐어요? 한 6달 정도 걸려요. 이게 요거는 이제 제가 차를 사고 난 다음에 한 건데 예. 이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또 손이 또 가야 되는 건가요? 하고 뭔가 더 발을 더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 주차할 때
자, 일단은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나이는 41살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진군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네. 선택 옵션. 저는 2011년 그 네. 가솔린 그 RE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옵션은 제가 썬루프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크루즈 쪽이랑 그리고 차 색깔도 펄로 해가지고 화이트 펄 해가지고 그때 추가했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11년식이 아니라 19년식이죠? 아닙니다. 2011년식?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 보시면은 네. 이게 아마 전 모델이랑 제일 다른 게 이게 네. 그 라이트 들어오는 거. 사실 사 그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마 제일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네. 다른 거는 그냥 램프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아우디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우디 그 보시면 LED 램프를 이렇게 줄이 쭉쭉쭉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아마 육안으로는 그걸로 판단하시기가 제일 좀 편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연식이 아까 2011년식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치. 21년식입니다. 21년식인 거죠? 네, 제가 좀 긴장해가지고. 괜찮아요. 네. 저도 순간 당황했어. 네. 뭐지? 네. 알겠습니다. 2021년식. 네. 네네. 자, 그러면 요거, 소유 기간이? 제가 20년 12월 16일 날 출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이제 좀 넘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직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주행 키로수. 지금은 저도 이거를 계속 안 보다 보니까 네네. 제가 괜찮습니다. 지금 17,000. 17,900km. 예, 17,909km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저는 30살 때부터 차를 소유를 했고 30살부터. 네, 그래서 제가 라노스 수동 라노스요? 라노스 수동을 처음에 이제 그 회사 선배로부터 받아서 탔고 네. 그 다음에는 소나타 2, 네. 그 다음에 K5, 그 다음에 프라이드 잠깐 탔었고 네. 그 다음에는 SM 525V 그리고 NF 소나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차량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NF 소나타를 타다가 이제 이 QM6로 간 거네요? 네. 혹시 그러면 이 차를 구매하신 이유, NF 소나타를 타시다가? 우선 NF 소나타가 제가 LPG를 탔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식도 오래됐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출산 계획도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SUV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유모차나 이렇게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SUV 쪽으로 좀 알아보게 됐고 경등 차종.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는 계속 그 현대차를 좋아해서 처음에는 좀 현대차 쪽으로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 출고 기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거의 한 5개월 이상. 뭐 산타페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기다릴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바로 그때 르노 삼성인지 집 앞에 이제 대리점 가서 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느낌이 좀 투싼에 비해서 이렇게 좀 되게 좀 공간이 좀 넓어서 일단은 제가 그 점이 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 차 르노 삼성을 사고 싶어서 샀던 거는 아니었네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1순위는 아니었어요. 원래 1순위는 투싼이나 산타페를. 네, 아니면 기아차 그렇게 좀. 기아차. 그러면 여기서 제일 혜택을 본 기업은 르노 삼성이네요. 네. 르노 삼성은 차 빨리 나왔나요? 다음 주에 나왔죠. 다음 주에? 네. 와. 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바로 나왔죠. 또 시승도 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예, 괜찮았어요. 거기 대리점 시승차도 타봤는데 그냥 생각보다 무난하고 그리고 사실 뭐 대부분의 동급 차량이 뭐 수입차가 아니거나 뭐 고급 모델이 아니면은 사실 뭐 엄청난 차이는 저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투싼이나 그것도 혹시 시승 해보셨어요? 투싼은 시승은 안 하고 네. 그 이제 안에 대리점 가서 이제 안에 쪽
아, 내장이나 뭐 네, 공간감 이제 그런 공간감은. 것만 좀 확인을 했어요. 그 정도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급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더뉴 QM6잖아요. 네. LPG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는데 일단 가솔린으로 좀 하신 이유가 가솔린은 네. 이게 크루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다른 왜냐면은 LPG는 크루즈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계속 왜냐면 제가 출장이 많다 보니까 네.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이제 크루징 기능이 있으면은 좀 편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가솔린. 네, 가솔린으로 조금 굳히게 됐죠. 뭐 여기서 보면 등급도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엔카를 보고 있는데 한 등급이 네.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 RE 맞죠? 예. LE 말고 RE 시그니처 EWD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그 시그니처 그 아리가 음. 일단 아. 시트도 있고 그리고 뭐 사운드 쪽이나 어.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정도 생각했다가 카달로그 보면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왜냐면 이게 QM 차량이 아무래도 현대나 기아 동급 차량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실속적으로 좀 선택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좀 보다 보니까 네. 조금씩 올라가서 요거까지는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오래 탈 거니까 이 정도는 하자 해서 간 거고 최상단이 거의 프리미어급인데 프리미에를 사실 네. 그거는 영업사원도 별로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뭐 이게 시트 일단 눈에 띄는 게 가장 큰 게 시트였는데 시트 부분도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차량이 일단 색깔도 마음에 들고 앉아봤을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까지는 사실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등급이면 괜찮다. 자,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현금으로 구매를 했는데 네. 그때 아마 3,200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현금으로 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봤을 때 150만 원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180인가? 제가 또 12월 달에 구매해가지고 네. 그 이제 막달이라 그래가지고 할인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삼성 쪽 계열사나 아니면은 그 전에 그 르노 삼성 차를 탔던 사람도 또 추가 할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받아가지고 걔를 나름 좀 저렴하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할인은 그러면 어느 정도 받으신 거세요? 한 200 초반 정도는 된 것 같아요. 200 초반? 네, 근데 저도 좀 기억이 가물해서 그렇죠.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는 제가 지금 한 50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50 중반. 와이프랑 같이 지금 보험을 들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일단은 10년 대가 차량 탔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고 이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적게 나온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제가 물론 보험을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요? 제 친구 동생분이 네. 보험 쪽에 일하셔서 좀 가격은 좀 더 나가더라도 좀 그쪽으로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 더 알아보시면은 더 저는 좀 할 수는 있었는데 뭐 다이렉트라든지 하면 좀 더 낮게. 네. 역시 너무 착하시다. 동생분의 또 실적을 위해서 네.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난 더 낼 용의가 있다. 네, 그 정도는 할 수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계속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도움을 주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지금은 그냥 일반유 넣고 아무래도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탈 때 좀 저렴해서 그때 주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네. 고급유는 한 번도 넣어보신 적이 없는. 없어요. 이때까지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득 넣는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불 들어오고 나서 가득 넣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한 9만 원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9만 원 정도.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제일 싸게 했을 때. 네. 자, 그러면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가득 넣었을 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지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한 3분의 지금 2 정도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30 나오거든요. 3분의 2 정도? 네. 그러면 잠깐만.
9만 원에 해봤자 500km도 못 한다는 얘긴데 맞나요? 더 나오죠. 아 더 나온다? 예. 지금 어. 3분의 한 1 조금 남았는데 230이니까 3분의 1 정도. 아, 예, 그럼 한 못해도 650 이상은 아마 될 거예요. 실제로 근데 가득 넣고 한 몇 킬로 정도 주행이 가능한 것 같으세요? 차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근데 사실 제가 가득 이게 주유할 때 가득 넣지는 않고 아, 거의 왜냐면은 출장 갔을 때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렇게 출장비가 이게 주유비가 나오다 보니까 편하게. 예, 예. 한 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넣기 음. 때문에 사실 그렇게 주유에 대해서는 크게는 좀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연비를 트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포 갔다가 일산 갔다가 노원 갔다가 지금 여기 만나뵌 건데 네. 지금 평균 연비가 13.7km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고속도로 주행은 한 60% 했고 네. 시내 주행은 한 40% 정도 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제 주행 습관이 네. 이렇게 좀 방어운전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가속이나 이렇게 급정거를 좀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네. 13.7km면 사실 뭐 차 사기 전에 예상했다 아니면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뭐 크게 뭐 바쁜 일 없으면은 100km에서 110으로 좀 주행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한 14에서 15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최악으로 잘 못 나왔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시내 운전만 했을 때는 한 9km 초반도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보통 한 달에 주유를 한 몇 번 정도 하시는지 그냥 뭐 주유비 정도만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와이프랑 저랑 좀 같이 쓰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한 6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쓰시는 것 같다. 네네. 자, 이 차의 디자인인데요. 일단 외관 디자인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도 이게 QM6 얘기하면은 좀 안 질리는 스타일이다. 왜냐면은 이게 차량이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판매량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디자인이 저는 좀 한몫을 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QM6가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면은 예쁘다고 많이 뭐 예쁘시다고. 빗 바른 소리인지는 모르시겠는데 그 얘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뭐 저도 기분 좋기도 하고. 사실 이런 공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현대기아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 근데 이거 QM6가 많이 판매가 됐나요? 요새는 또 다시 판매량이 는다고는 들었어요. 반도체 혜택을 보는 건가? 차가 빨리 나오나요? 지금도 아마 다른 현대나 기아 차들보다는 좀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인데요.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디자인은 일단은 네. 근데 저희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네. 물론 집이 디자인도 좋지만 네. 좀 평수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일단은 디자인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일단은 좀 되게 넓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점이 좀 되게 좀 편하게 왔고. 네. 그리고 사실 직진. 예, 제가 아무래도 전차가 네. NF 소나타다 보니까 네. 좀 기대치가 사실 조금 있다가 이 차를 사니까 사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쵸. 공간감이 있어서. 네, 일단 오래된 차였다가 이 네. 차를 사니까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다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대기아를 봤을 때 실내라든지 네. 산타페라를 봤을 때 그리고 이 QM6의 실내 뭔가 처음 차를 딱 샀을 때 물론 지금 현재 기준도 괜찮고 봤을 때 요 디자인 어찌 보면은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어떠세요? 네. 근데 요새 현대나 기아차 나오면은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 화면이 좀 그렇죠. 사용자 앞으로 좀 이렇게 네.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게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네. 저는 이걸로는 S링크로는 안 봐요. 왜냐면 지금 이거 보는 것처럼 네. 항상 핸드폰을 보는 게 네.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그
그 주행 시야에서 네. 핸드폰에 이게 바로 보이는데 S링크 보면 이게 좀 각도가 아, 이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리고 위치인데도 좀 많이 저한테는 좀 크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네, 그리고 시인성도 아무래도 이게 핸드폰으로 보기가 편해가지고 저는 사실 S링크는 거의 안 써요. 네. 안 쓰고 계기판 디자인 좀 어때요? 계기판은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보통인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NF 소나타를 타다가 이 QM6 탔을 때 이런 차량 밸런스라든지 좀 이런 주행감이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일단은 서스펜션은 저가 느끼기에는 네. 좀 딱딱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하고 예. 있다. 좀 딱딱하다고 느꼈지만 좀 딱딱하다. 네,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저는 좋아요.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딱 앉았을 때 좀 어떠셨는지. 여기서 이제 보이죠. 시트는 네. 그냥 무난 소스. 무난한데 이게 좀 헤드레스트가 지금 이게 보시면은 요 뒤로 이렇게 네. 앞으로나 뒤로 요 부분이 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네. 적응되니까 오히려 조금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이게 사람이 이게 좌석 맞출 때 네. 이게 제가 NF 소나타가 좀 옛날 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게 기울기 맞추고 뭐 이렇게 좌석의 높이 이렇게 네. 맞추고 이게 좌석은 못 맞췄잖아요. 근데 네. 요게 있으니까 오. 이게 또 하나의 각도로 해가지고 좀 편한 자리를 조금 한 번 더 맞출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신기한. 예,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약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자면 약간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캐드레스트가. 네네. 여기도 이렇게 좀.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 차주님 네. 나오실까봐.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네, 꺾을 수 있습니다. 꺾을 수 있어서? 근데 뭐, 머리 몇 번 뒤로 팡팡 치면 또 들어가나요? 예,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 뻑뻑함이 있어가지고 뻑뻑함이 있어서. 네,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좀 눌리고 심하게 눌리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인데 네. NF 소나타 타자마자 바로 딱 탔을 때 이 시트 포지션 바로 사실 딱 네. 제가 아쉬웠던 점이 좀 그거였어요. 이게 저도 SUV를 처음 타보는데 네. 이게 시야가 생각보다는 좀 좋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A 필러가 조금 두껍거든요. 제가 기존에 탔던 차량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회전이나 네. 할 때는 이게 항상 이렇게 앞에 보고 아. 그리고 요 지금 백밀러 네. 요것도 저한테는 사실 조금 이게 제가 시야 봤을 때 요 부분이 좀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할 때나 이렇게 좀 경사로 쪽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좀 답답해요. 답답하셨구나. 네. 자, 그리고 왼팔과 오른쪽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팔걸이는 요게 이렇게 조절되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걸치면 되고 왼팔도. 편합니다. 예.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제가 175고 몸무게는 75kg. 75. 시트 이런 포지션은 그냥 바로 타자마자 바로 딱 잡으신 거죠? 네. 편하게. 네. 자, 그러면은 핸들 그립감인데 NF 소나타 타니까 QM6 핸들 그립감 어떠신지? 그립감은 별 차이 없다? 똑같다? 그 사실 NF 네. 차량으로 자꾸 이게 좀 비교해서 그런데 괜찮아요. 그 차는 상관없어요. 워낙에 좀 노후화됐고 네. 좀 핸들이 조금 거의 한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가벼워졌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뭐 새 차기도 하지만 네. 나름대로 조금 묵직한 감이 좀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약간 시내 주행할 때는 네. 이게 저도 이게 와이프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좀 쏠리는 좀 이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고속 주행하면은 네.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느낌? 뭐지? 시내 주행하면 뭔가 쏠리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탔을 때도 이게 좀 천천히 갈 때는 이렇게 쏠리고. 좀 흔들들 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이제 그치. 좀 이게 그 속도에 의해서 네. 이제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혹시 뭐 볼트나 뭐 너트가 좀 풀려 있는 건 아니겠죠? 뭔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이라도 조금 이렇게 조금이
조그만 차이지만 이게 좀 제가 느꼈던 점을 그래도 어, 말씀드린다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네, 아마 다른 분, 일단 제 와이프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유튜브나 네. 뭐 다른 뭐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는 저는 많이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는 없고 아마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개인적인 있을 취향이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 서비스 센터 가서 좀 여쭤봐야실 건가요? 그 정도는 한번, 아닌 것 예. 같아요. 온라인을 한번 좀 볼 생각입니다. 얼라이먼트는. 자, 핸들의 무게감도 좀 무거운 편인 것 같다. 네. NF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이 운전하실 때 뭐 많이 먹고 예, 무겁거나 그러지 마. 와이프도 운전을 많이 한 편인데 어때요? 예,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해요. 네. 이것도 혹시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있나요? 스포츠 모드는 없고 기본 모드에서 에코 모드만 있어요. 에코 모드만 있다는 네. 거. 에코 모드 한다고 해서 핸들이 더 가벼워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다 괜찮으신지 창문 궁금- 쪽에는 일단은 어. 뭐 큰 불편함은 없어요. 전부 다 원터치? 예, 다른 차들에 비해서 불편함은 없어요.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어떠신지 볼륨이 좌측인 건가? 볼륨은 여기 안쪽에 여기 있구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볼륨 업, 네. 볼륨 다운, 그리고 뮤팅 예. 있고요. 요거는 이제 라디오 주파수나 이제 뭐 모드나 이제 요런 거 여기 오. 앞에도 버튼이 2개 달려 있거든요. 요런 걸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핸들에 있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편의성 좀 어때요? 네, 저는 불편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렇구나. 이렇게 운전하다가 네. 내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볼륨 높이고 그렇죠. 하는 예, 건데 예. 하다가 요 손가락 이제 2개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좌측에 있는 버튼부는 뭐 어떤 거예요? 요, 그거 말고 요- 저기 핸들에 있는 요거는 이제 네. 크루즈 기능에서 이제 속도 높이는 거. 그 중에 속도 높이는 네, 거. 이거를 한 칸 높일 때마다 2km씩 늘어나고 줄어들거든요. 저 R5는 뭐예요? 이건 이제 크루즈 기능 이제 끄고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는. 활성화시키는 네, 버튼이구나. 그리고 요거는 네. 차간 거리. 차간 거리까지 해주고 네. 핸들은 안 해주죠. 핸들도 핸들? 이렇게 좀 잡아주나요? 아니면 이거 차간 거리만? 네. 차간 거리만 해주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반자율주의.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차간 거리만 돼도 네. 사실 뭐 차선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 진동이나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알려주고. 소리로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그건 없어요. 우측 버튼은 어떤 거예요? 우측은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 네, 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노래 듣고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표기해주고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전화 받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균 연비나 이제 트립 시켜주는 트립 시켜주는 거. 네, 리셋 시켜주는 거. 야, 보통은 현대기아 보면은 이 음량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 이렇게 핸들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반자율 주행 버튼까지 원래 한 화면에 다 있잖아요. 네. 뒤쪽에 있는 거는 저도 좀 네, 그 처음 하나 찍다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여기 왼쪽 게 이제 크루즈를 사용할 건가 안 할 거냐. 어댑티브 크루즈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버튼이고 오른쪽은 이제 속도 리미트, 스피드 리미트라고 하는데 속도 네. 제한 걸어주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타면서 요 스피드 리미트는 거의 뭐 쓸 일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만 요것만 이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버튼 위치가 좀 원래 핸들 그쵸. 쪽에 가 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엉뚱한 데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키 다른 차들 보면 이게 핸들에 그렇죠. 달려 있는데 네. 굉장히 뭐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일단 오른손에 일단 손부터 가득 키고 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또 조정을 하고 예, 맞습니다. 오른쪽 뒤로 가가지고 음량 버튼 하고 예. 정말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왜냐면 않은데.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네. 뭐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서 이제 왜냐면 여기 바로 앞에 이제 코폴도 음료수인데 여기서 사실 걸릴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신경이 좀 쓰여요. 그러니까 이 버튼이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네. 혹시 조심해서 놔야 돼. 그렇겠다. 좀 맞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적응돼서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정차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오토 홀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항상 밟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거를 해줘요. 잠깐만 또 그래서 발을 떼주고 기다리는데 이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엑셀 밟으면은 다시 풀리긴 하죠. 풀리긴 하죠. 네. 하지만 어쨌거나 보통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수동이라는 거. 네.
가격은 좀 싸지만 손이 좀 많이 가네요. 네, 이게 네. 사실 아무래도 시내를 주행하면 항상 신호등 걸리고 그렇죠. 멈춰야 되고 할 텐데 이거를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니까 좀 이거는 조금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편의성에 있어서는 조금은 네. 저도. 자, 모니터랑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아까 모니터 내비에 대해서나 각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제 사실 QM6 얘기하시면은 S링크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공조 기능. 네. 이제 왜냐면은 공조가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이 LCD 터치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네. 불편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항상 공조를 켜둔다. 아니면은 요 오토 버튼으로 오프하고 네. 지금 이제 꺼졌죠? 네. 그리고 온하고 요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음.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년 좀 넘게 타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일단은 처음에 이제 차면은 덥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에어컨 빵빵빵 틀어놓는데 네. 만약에 버튼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딱딱딱딱 조절하면 되는데 네. 화면을 보고 또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다른 화면 들어갔을 때는 다시 또 이 화면으로 또 넘어야 돼요. 이 화면을 또 넘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도 터치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런 햅틱 기능 그런 것도 전혀 없죠. 네. 근데 이게 또 네.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타니까 불편은 하지만 적응이 돼서 되게 좀 크리티컬하게는 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적응하는데 한 몇 달 걸리셨나요? 네. 뭐 바로 지금- 타자마자 바로 적응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도 적응 중입니다. 아, 지금도?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날씨가 조금 풀리고 네. 하니까 하는데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일단은 계속 이거를 조작을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뭔가 또 우측에도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건 이제 전원 버튼, 아, 이렇게 전원 해서. 버튼 그리고 요거로도 이제 음량 조절할 수 있고 네. 요건 이제 홈. 이게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4개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버튼을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투스 여기 뭐 라디오 이런 거 켜놓을 수 있고 드라이빙 켜놓을 수 있고 할 수 네. 있긴 한데 네네. 사실상 많이 쓰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여기 정리가 안 된 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차 타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뭐 노래 같은 거나 듣거나 일단 티맵은 기본적으로 켜놓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 블루투스 연결해 놓고 끝. 그 다음에 요거는 만지지 않아요. 아, 요거는. 네, 요거는 그냥 항상 이렇게 공조로 공조로만. 그냥 이 화면으로 저는 놔요. 그렇게 쓰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비상 깜빡 위치는 괜찮나요? 비상 깜빡이는 좀 아쉽긴 하죠. 이게 좀 잘 보이지가 않고 왜냐면 비상 깜빡이는 뭐 요새는 뭐 세모로 해가지고 버튼도 나오고 이렇게 네. 바로 직관적으로 되는데 네. 요거 좀 찾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조금 누르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네. 사실상 운전하다 보면 비상 깜빡이를 많이 누를 그런 그렇죠. 건 좀 많이 없잖아요. 네. 요새는 또 그 급정거하게 되거나 하면은 바로 켜주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항상 좀 찾게 돼요. 네. 그런 게. 그 밑에 버튼 다 괜찮죠? 열선, 통풍, 뭐 이 정도는. 이쪽 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네. 다른 차량이랑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인데 실제로 이게 타보시니까 수납 공간은 좀 어떠신지. 이게 사실 수납 공간이면 좀 뭐 네. 취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한데 네. 이 앞에 콘솔 박스는 네. 사실상 좀 많이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거의 안 별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네. 뭐 쓸 일 없고 주로 이제 여기나 여기 쓰는데 네. 일단은 여기 앞쪽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갑이나 아니면 제 뭐 소지품, 뭐 담배, 뭐 이제 그런 걸 놓을 때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네. 커피를 이렇게 항상 여기에 놓는데 여기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는 구멍이 크죠. 그러네요.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딱 들어가요. 네. 일반 커피에서 먹는 건데 네. 여기는 작잖아요. 이거 무슨 여기는 이제 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캔은 요새는 조금
많이 뭐 그렇죠. 차에 둔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공간이 조금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게 좀 네.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와이프랑 차에 타면은 커피 하나 놓고 뭔가 이제 다른 거 놓을 때는 이제 여기다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있죠. 이게 프랑스 차죠? 그쵸. 프랑스인 분들 이제 그 캔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 있는데 뭐예요? 요거 이제 올리면인가 내리면 하여튼가 이 바람이 나와요. 시원한 바람. 오, 에어컨 괜찮다. 틀고 하면은 여기에도 아. 이제 같이 나와서, 에어컨을 꼭 틀어줘야 되나요? 왜냐면 이제 공조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뜨거운 거는 뜨거운 바람 켜고 이제 하면은 또 나오는 제가 거겠네. 뜨거운 것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에어컨은 여기 바람이 나와서 요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네. 그렇죠. 여름에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커피 먹을 때 여기 놓으면은 아무래도 사실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딱한 편인 것 같지만 뭐 이 정도면은 이 난 안정감은 저는 좀 느끼는 것 안정감을 같아요. 좀 느끼는 것 네. 같아요. 뒷자리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뒷자리 그냥 물론 태웠죠. 그러면 승차감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하셨던 적은 좀 없으셨는지? 우선은 제가 탔을 때는 네. 일단 뭐 불편하지 않다. 넓다. 승차감에서는? 네, 넓다. 어. 네. 그리고 뭐 어머님이나 뭐 주변 지인들 탔을 때도 그냥 생각보다 넓고 뭐 편하다. 편하다. 네. 그렇네요. 근데- 등받이 각도도 괜찮나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네. 제 가운데 팔걸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팔걸이를 내리면은 그 앞에 이제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네. 앞쪽에 열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모르시는 분이 처음에 타면은 항상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열선은 여기 창문 쪽에 이렇게 없고 가운데 있으니까 네, 가운데 버튼 필요하시면 누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정말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차량이네요, 진짜로. 하나부터 열까지. 네. 편의성에 있어서 솔직히 빵점인가요? 차주님 봤을 때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워낙에 좀 잘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인데 실제로 잠깐 제가 하나 좀 더 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그 자동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시동도 걸 수 있잖아요. 있어요. 일단은 요거 제 XM3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건 일단 없어요. 21년식인데?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게 사실상 이게 SUV라고 하면은 가정용으로 많이 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애기도 태울 수 있고 부모님도 태울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애기는 없지만 나중에 애기가 생기고 진짜 막 한겨울이다. 네. 근데 너무 차에 처음 타면 춥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미리 이제 좀 이게 좀 따뜻하게 그렇죠. 해주고 싶으니까 네. 좀 데워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좀 미리 나와서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되게 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분도 보면 현대 그랜저 타고 계신데 네. 항상 이제 뭐 퇴근하시기 전에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켜두시거든요. 그러면 딱 켜놓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딱 타면은 뭐 아예 처음부터 막 따뜻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추위나 뭐 더위나 그런 게 좀 훨씬 덜하니까 네. 되게 좀 그런 부분 부러워요 많이.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 실제로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이 괜찮다는 의미가 이게 사람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좀 관성주행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앞차 간격 벌리고 그리고 뭐 안전운전보다 방어운전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차들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근데 사실상 저한테는 타시는지.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공격 운전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30대 초반에는 많이 공격적으로 했죠. 지금은? 그때는 또 수동 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딱딱딱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그게 좀 되게 재밌어요. 알겠어요. 이거 혹시 꿈속에서 이 차를 타시고 최고 속도로 지금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한 140까지 150까지는 밟아본 적인 것 같아요. 그때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제 기준으로는 네. 140까지는 네. 괜찮다. 어. 근데 140 이후부터는 차가 좀 이제 뭐 불안하기보다는 이제 반응이 온다 아, 라는 반응이. 생각이 좀 느낌상으로 좀 들더라고. 근데 어. 그렇게 많이는 밟아보진 않아가지고 왜냐면은 기존에 제가 그쵸. NF LPG 소나타 탈 때는 네. 100km 이후부터 이제 반응이 조금씩 와요. 그러면은 저도 일단은 불편하고 네. 하니까 그 100km를 계속 타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차도 네. 웬만하면은 그렇게 막 과속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동력. 제동력은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잡았을 때 굉장히 잘 잡힌다. 예, 일전에 한번 근데 물론 시내 쪽이긴 했지만 네. 급브레이크 밟은 적 있는데 바로 쓰더라고요. 오. 근데 물론 속도가 얼마 안 나가긴 해서 사실 제가 제동력이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뭐 급하게 속도를 그렇죠. 내다가 밟아본 적은 없어서 한데 음. 대신에 이제 계속 시내 주행하면서나 고속 주행하면서 조금씩 밟아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봤을 때는 사실상 불안한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코너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코너링 네. 코너링은 제가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는 게 네. 사실 막 그렇게 급하게를 돌지가 않아서 그렇죠. 아, 물론. 이게 내가 물론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네. 나는 괜찮고 안 불안했었는데 혹시 이게 좀 더 이게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했을 때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네. 만약에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이 네. 좀 만약에 사시려고 구매하시는 분이 또 이게 볼 수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런 거에 봤을 때는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하진 않는 것 같다. 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뭐 부드럽게 매우 변속이 잘 되지요. 뭐 특별하게 뭐 끈다거나 변속 충격이 있다거나 그런 건 혹시 있나요? 이거 차가 CVT라고 무단 변속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처음에 요거 차량 구입하기 전에 봤던 동영상 중에서 네. 겨울에는 기어 변속이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예열이 되고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제가 좀 되게 의아스러웠죠. 아니 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하지? 그렇죠. 근데 딱 그래요.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그 안성에 출장 나갔다가 네. 그때 굉장히 한겨울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80에서 계속 3000rp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엑셀을 밟으면은 이제 부응하면서 RPM만 높아지고 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그 동영상을 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사실 뭐 고속도로 이제 맨 끝차선에서 어느 정도만 주행한 그때 기억으로는 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정도 하고 예열된 다음에는 바로 변속이 됐거든요. 아, 그럼 예열되기 전까지는 네, 어느 안 정도? 돼요. 오, 네. 신기하다. 80에서부터 이제 RPM 쭉 이 올라가요. 차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막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또 굉장히 또 추울 때였고 해서 물론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특이사항이 네. 있구나. 네. 그래서 뭐 네. 그런 것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거 이상하다 했으면 되게 당황했을 텐데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아니까 오히려 그냥 끝에 차선 빠져가지고 가니까 빠져서. 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이 좀 많이 간다. 현대기아비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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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엔진음인데. 네. 뭐 사실 뭐 엔진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다음 블럭입니다. 네. 뭐 매우 조용하죠. 조용하죠. 뭐 딱히 뭐 그냥 네. 넘어갈게요. 네, 장점입니다. 아, 잔점이다. 사실 뭐 모든 차 똑같죠. 네, 네.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아까 보스 스피커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옵션으로. 음량 뭐 음악 같은 거 들었을 때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네. 크게 막. 근데 이게 또 저 같은 경우 음악을 좀 30대 초반에는 좀 크게 틀고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방송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뭐 되게 좋다 뭐 안 좋다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다른 차 타도
그때 이게 말씀드린 제가 어. 그때 그랜저 탔었는데 네. 그때도 거의 옵션 되게 다 하신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차량이랑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난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넣었다? 이거는 얘기가 좀 나왔을 때 네. 제 주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물론 혹시 그랜저 차주분들이 좀 아, 오해할 전혀.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차주님 누군지도 잘 모르기 제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처음에는 넣긴 넣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냥 괜히 넣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겠네요. 그쵸. 근데 네. 아무래도 차 살 때는 그렇죠. 오래 탈 거니까 그냥 다 넣자. 하나라도 그냥 조금 더 넣자라고 좀 생각했었죠. 자, 실내 사이즈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2열 폴딩이 되지요. 네. 혹시 차박 같은 거 차박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차박은 해보신 적은 없지만 누워는 보신 적 있나요? 누워도 본 적 없습니다. 누워도 본 적 없다. 네. 그래도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차박을 좀 꿈꾸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 차박이 될까 안 될까? 차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네. 이거는 뭐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쭉 가셔도 됩니다. 네.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리기는 괜찮아요. 힘들 것 같은데 폴딩까지는 좀 해보셨으니까. 다른 분들 저도 차박 몇 개 봤는데 네. 거의 이게 평탄화 작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차량이 어느 정도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폴딩 작업 하시고 하면은 뭐 다른 차량에 비해서 뭐 불편하다?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 동급 현대 기아차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넓은 것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장점일 것 같아요. 현대기아 어느 차? 제가 얼마 전에 스포티지 신형 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운전석에 탄 건 아니고 이게 보조석에 탔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느낀 게 층고 여기 높이 있잖아요. 네. 그 높이가 지금 제 QM보다는 조금 낮다. 그리고 요거는 뭐 스펙이 있으니까 조금 저도 봐야겠지만 제가 일단은 탔을 때는 그렇게 그 느끼셨다.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단 타면은 옆에 이렇게 공간 있잖아요. 네네. 이 공간이 조금 이 차량보다는 조금 좁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계기판도 있고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네. 요런 앞에 있는 공간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것처럼 좀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딱 타면은 그냥 기본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자, 차주께서 생각하시는 이 QM6의 장점,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싸죠. 가격. 네. 이게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싸고, 그리고 조금 산타페나 그런 거보다도 차이가, 산타페랑은 또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이 좀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다. 그거 맞나요? 아니, 전부 다 아쉬운 점들밖에 못 들어가지고. 아니요, 근데 네. 제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게, 사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차가 네. 산타페라 그래도 만약에 제가 산타페보다 또 네. 더 높은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네. 지금 핸드폰을 네. 지금 노트 10 쓰고 있어요. 네. 네, 노트 10이면은 사실상 지금 좀 연식이 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은 뭐 게임을 많이 하거나 네. 최신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까는 편은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폰이 전혀 느리다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폰이랑 요새 뭐 새로 나오는 S22? 그 폰이라고 하면 정말 이 폰은 너무 그렇죠.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제 성향 봤을 때, 제가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 폰이면 충분하다. 일단은 가볍고 하기 때문에 저도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네네. 현대 기아차도 경쟁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그 상위 모델 뭐 해외차도 봤을 때는 워낙에 더 차이가 많겠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거 그냥 차치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저는 지금 현재도 노트8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예. 자랑 좀, 깨알 자랑. 네, 저는 노트8도 충분하다. 그럼 반대로 네. 이 차의 단점은 물론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단점은 또 있나요? 편의상. 편의사요? 네, 저는 그게 좀 제일 아쉬운 게 편의상. 일단 크루즈 기능. 아, 크루즈도 스탑온 기능이 없거든요. 스탑온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도 되지 않나요? 시내 주행할 때가 좀 시동 껐다 켰다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30km 이하면은 스마트 컨트롤가 꺼지죠. 네.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꺼진다? 그냥 꺼져요. 아, 그냥 꺼진다. 아, 소리 경고음을 내면서 그냥 꺼져요. 뭐 버튼 없어요? 없습니다. 꺼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속도를 내고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 정말 어떡하죠 이거? 그리고 네. 뭐 차량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량 간격 네. 그냥 그 경고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어. 크루즈를 킨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이제 직접 핸들을 잡고 이제 가야죠. 일단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간에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없을 때만 써요. 아. 초반에는 그렇게 쓰고 요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조금 쓰는 편인데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네. 거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멈춰주고 그러진 않고 맞습니다. 예, 꺼져요. 21년식 맞죠? 맞습니다. 아, 그 RE 시그니처면 거의 프로 차량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뭐 또 있나요? 그 정도. 아, 네. 아, 뭐 깜빡이나 와이퍼는 그리고 위치는 다 네, 네. 괜찮죠, 다 괜찮고. 그리고 아, 네. 사실상 이렇게 앞에 와이퍼는 비가 오면 많이 쓰는데 네. 뒤 와이퍼는 많이는 안 쓰잖아요. 근데 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래도 동작을 시켜놓고 이렇게 계속 쓰는데 이게 뒤에 와이퍼 모터에서 네. 그 저주파음이라고 하죠. 그 모터 네. 자체에서 나는 소리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안 틀거나 그냥 있으면은 네. 저는 사실 그 소리가 되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한번 틀어볼까요? 예.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주행 중이야 되는데 네. 무튼 네. 안 들리시나요? 네, 저는 안 돼요. 이게 정차하면은 들리는 정차하면 아마 주행 중이어가지고 할 텐데 정차하면은 좀 들리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그 정도? 다 말씀하신 것 같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좀 생각나시면 좀 편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뭐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등. 매우 궁금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편의상 그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뭐 옆에 이제 간격 그렇죠. 조절, 그리고 오토 홀딩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워요. 저는 차간 거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소리만 나는구나.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네. 아까 그냥, 좀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네. 이게 크루즈 기능을 또 제가 좀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크루즈 기능을 100km로 설정해 놨어요. 네. 근데 앞차가 껴들었어요. 어. 그래서 껴들어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예를 들면 70km가 됐어요. 네. 근데 앞차가 빠졌어요, 다시 네. 옆으로. 네. 그리고 차가 없어. 네. 그럼 제 속도는 1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0에서 100까지 RPM을 정말 풀악셀로 쭉 밟아요. 네.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우와. 식으로 밟아버리니까 이야, RPM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몇 번 겪다 보면은 이게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한데 이제 차를 좀 타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게 잠깐 껐다가 키거나 아니면은 이 속도를 좀 줄이거나 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상 그거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운전하자 라고 또 돼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속도로나 아니면 차가 많이 없을 때 네. 그럴 때 좀 많이 써요. 왜냐면은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나 타도 앞차가 껴들거나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차님 이거 후회하세요? 지금 차 사신 거요?
제가 봤을 때 뭐 옵션의 등급이 문제가지가 아니라 네. 차에 대한 편의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차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좀 궁금하거든요. 뭐 그냥 잘못한 근데 거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아쉽다. 아까 말씀드린 그 편의사항이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은 반대로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사모님께서요? 네, 만족해요. 천만 다행이시다. 그래도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차주님 입장에서도 뭐 후회가 돼도 그냥 근데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각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때때로 좀 졸음 운전할 때나 그럴 때가 좀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간에 이렇게 집에 올라오거나 그럴 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데 네. 오히려 뭐 사실 차 조용하고 서스펜션도 다 만족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편의사항이 좀 있으면은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아쉽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게 되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저는 일단은 공간이 좀 널찍해서 좋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가성비 좋고 한 부분에서는 또 마음은 들어요. 자, 보증금 내외 수리하신 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어. 엔진 오일 간 거 빼고는 없어요. 자, 메인테너ン스 정비성인데 일단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지금 서비스 센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엔진 오일 갈러 갔을 때 그때는 와이프가 갔어요. 사모님께서 네. 넘어갈게요. 네. 거질병에는 결함이 있나요, 이 차가? 글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잡소리나 풍절음. 없어요.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나요? 커뮤니티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네. 뭐 당시에 뭐 좀 어떤 게 좀 궁금하셨던 게 있었는지, 서치를 어떤 거 많이 하셨는지, QM6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얘기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네. 근데 네. 제가 좀 기억나는 게 네. 어떤 여성 차주분이었는데 좀 배달일을 되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되게 차 되게 잘 산 것 같고 이 정도면 나 되게 편하게 잘 타고 다닌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분이 되게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하고 있는데 아까는 뭐 제가 그런 편의시설이 조금 그렇죠. 한다고 했는데 네. 그분이 그 얘기하신 그 요소들 보면은 다 좀 부합되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좀 아실 뿐이지 네. 그런 거를 좀 차치하고 차의 정숙성이나 서스펜션이나 그리고 제일 좀 고려하시는 게 엔진 출력 그런 것도 사실 큰 제가 생각해 부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위주로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차 빨리 나왔다. 저? 차 빨리 나왔다. 차 빨리 나왔다. 네. 바로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차 갖고 오니까 요새 차 오래 걸린다는데 금방 샀네. 그러니까 그 반응이 있었고 네. 그래 사실 뭐 차 사면은 뭐 누가 안 좋은 소리 하겠어요. 네, 그렇죠. 다 하고 하니까. 네.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 에피소드 딱히. 에피소드 잠깐만요. 제가 네. 네. 처음에 네. 그 뒤에 그 밑에 요새 보면 이렇게 발 쑥 해가지고 트렁크 열리잖아요. 그 네. 매직 테일 게이트. 예, 발로 해서 트렁크 문 여는 거. 처음에 그 타이밍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렁크 밑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리를 처음에는 그냥 그렇죠. 닫다만 대면은 좀 열리는 줄 알아서 오래 됐다가 뗐다가 했는데 안 열려서 이제 계속 그 타이밍 맞추는 거. 사실 지금 이제 1년 넘었는데 지금도 100%는 안 돼요. 한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시도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한 80, 90%는 되는데 거의 1% 네, 중에 많이 몇 올라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좀 힘들었어요. 뭔가 좀 노하우가 좀 있나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넣었다가 빼는 시간이 맞아야지. 이게 넣었다 빼는 시간까지. 네, 너무 오래 있으면은 이게 아마 자체적으로 센서에서 이 발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감지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네. 다른 차도 아마 그렇죠. 모르겠지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몇 달 걸리셨네요. 처음에는 제로였죠. 처음에는 힘들었죠. 어. 밑에 이제 숙여가지고 센서 어디 있나 보고 그렇게 했죠. 네. 8, 90%까지 되는데 한 몇 달 소요됐어요? 한 6달 정도 걸렸어요. 한 몇 달 걸리셨네요. 처음에는 제로였죠. 처음에는 힘들었죠. 어. 밑에 이제 숙여가지고 센서 어디 어디 있나 있나 보고 그렇게 했죠. 네. 8, 90%까지 되는데 한 몇 달 소요됐어요? 한 6달 정도 걸렸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제가 그렇죠. 이렇게 짐 들고 그렇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 했을 때 그리고 주차장에서 네. 한 2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역시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열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차를 구매 예정자시라면 한 8달 정도는 편하게 타시면서 한 그 정도 되면은 한 8, 90%까지는 올라온다. 맞죠?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네.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사실 이게 장점도 되게 많은데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위주는 일단은 단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그렇죠. 알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부분들일까 해가지고 좀 말씀드린 부분을 켜서 네. 아마 좀 초반 부분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아까 그럼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빼고는 사실 만족한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커뮤니티 봐도 이 QM6가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뭐 왜 사냐, 뭐 좋다, 뭐 그런 게 조금 팽팽한 것도 많이 봤는데 일단 저는 되게 긍정적인 거를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만 제가 그전 차량이 좀 옛날 차여서 더 크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죠. 한번 여기 한번 가급적이면은 커뮤니티도 좋지만 이렇게 타본 네. 홍보자 네. 이런 거 한번 해서 타보시고 타보시고 하는 것도 되게 나쁘지 좋으실 않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자, 예.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나도 QM6 사고 싶다, 등급 추천 좀 해줘 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 등급을 추천을 해 주실 것인지.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 차 자체를요? 이 차를 추천 안 한다기보다는 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좀 더 투자를 해라. 좀 네. 더. 그리고 네. 투자한다는 게 동급의 그 투싼이나 기아차보다도 네. 소렌토급으로 아니면은 저기 뭐죠? 그 산타페. 산타페급으로 가라. 가라. 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점점점점 넘어갈까요? 잠시만. 네네네. 10초만. 예, 10초만. 예, 뭐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저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 차에 대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85점. 85점? 네. 5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5점 만점이요? 3.5점이네요? 아닌가? 5점 만점이면은 아니구나. 한 3.78은 될 것 같아요. 3.78. 예. 마이너스 점들은 아까 다 말씀하신 만약에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그 편의 그런 주행이나 한다면은 저는 한 4.34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만점은 안 나오네. 만점은 왜냐면 더 있기 때문에. 있기 그건, 때문에. 예. 자,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할 차는 아니다, 다른 차 산다.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안 사고 네. 와이프는 삽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렇죠. 이 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네. 다음 차는 그런 좀 편의사항이 잘 돼 있는 테슬라나 좀 그런 쪽이 좀 돼 있는 거, 것 전기차 그쪽으로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차들이 전기차 없고 테슬라 없고 한다 하고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 그러면 저는 이 차 사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이미 다 나와서. 자, 제 공시열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말 못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차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쉬움은 네. 있어도 아, 그래요?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 어떤 제품이든지 뭘 사도 그렇죠. 후회는 되고 단점이 보이잖아요. 네. 정말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고 오히려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생길지언정 네. 막 잘못 샀다, 이 차 아니다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네. 아, 예, 뭐가 또 예. 하나가 더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차를 사고 난 다음에 한 건데 예. 이게 앞에 여기 문짝이랑 네, 네. 뒷문이랑 네. 이게 좀 두께가 다르다고 할까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여기 문을 이렇게 닫으면은 네. 좀 둔탁한 소리가 나는데 무거워서. 네, 무거워서 네. 탁탁 소리가 나는데 네. 뒷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는 소리가 좀 나요. 근데 그게 왜 아쉽냐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뒤에는 네. 뭐 카시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 뭐 어르신들이나 많이 타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당연히 뭐 안전운전하고 조심운전 해야 되지만 네. 혹시나 유턴하시면 돼요. 네.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다치거나 좀 안전에 좀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네.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오히려 이렇게 앞좌석이 조금 가벼운 게 낫지. 그러면 네. 이거 패밀리카로서도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대신에 네. 제가 이 차 샀을 때도 본 거 중에 하나가 네. 그 유럽 충돌 테스트에서 굉장히 그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전면 충돌이죠? 네, 유럽 전면 충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충돌 테스트. 예, 유럽 충돌 테스트에서 네.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저한테는 좀 플러스 N이죠. 예, 왜냐하면은 그 볼보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서 그런 뭐 연예인 사고 났는데 그렇죠. 멀쩡하다. 멀쩡하다. 사실 가족분들 타시는 차량 같은 경우 신경 많이 쓰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볼보도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다.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 제가 이따가 내려서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끝. 네, 또 마치겠습니다. 생각나시면 또 편하게 또 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또 바로 카메라 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가 또 빠지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까 전에 좀 편의 그런 안전사항이나 그런 네. 걸 스마트 크루즈 기능 강조했는데 네. 사실 뭐 동급 차량 중에서 네. 되게 잘 돼 있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제가 그 차들을 뭐 특정 차라고는 안 짓겠습니다. 그게 뭐 했을 때 말씀하세요. 동급 차량 그 급에서는 저는 QM6가 제일 탔을 때 넓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차들이 좀 안전사항이나 좀 그런 이런 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없대도 저는 사실 이 차량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편의적인 것도 좋지만 일단 저는 넓은 게 사실 좀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끝.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뭐가 또 빠지셨다고 말씀하셔서 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동 주차 기능인데 오, 좋다.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제가 어느 쪽으로 왼쪽 오른쪽 할 방향 지시등 키시고 네. 그리고 여기 모양대로 원하는 거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 지금 제가 선택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차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 자리가 폈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차가 여기서 쭉쭉쭉쭉쭉 가요. 그러면 이제 센서가 여기서부터 비는 거 보고 이 앞차까지 딱 보고 하면 이제 후진드라고 하거든요. 알아서. 그럼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데 좋다. 네. 요게 그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요. 네. 초보 분이시나 주차. 그래서 저도 와이프도 자주 쓰고 저도 자주 쓰거든요. 대신에 좀 차가 급하게 해서 좀 브레이크 밟으면서 조절만 잘 하시면은 주차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또 손이 또 가야 되는 건가요? 하고 뭔가 더 발을 더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 차가 좀 급하게 될 수 있어요. 급하게. 네. 속도가 좀 빨라서 브레이크로 밟아주시면서 원하는 조절을 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차주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소리. 네. 예. 여기 좀 둔탁한. 그리고 여기는 네. 확실히 좀 가볍네. 네. 여기는
열 때부터 소리가 좀 다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예. 한 줄 평이 떠올랐다. 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타보면서 한 줄 네. 평하자면 네. QM6는 네. 모나미 볼펜이다. 모나미 볼펜이다? 네. 그 이유는 네. 저희 흔히 그 모나미 볼펜 하면은 어디서나 있고 그리고 되게 흔한 볼펜이고 가격도 저렴한데 네. 이게 항상 어디서나 있고 그리고 꾸준히 지금까지 뭐 만년필 나오고 좋은 볼펜이 항상 나오더라도 네. 되게 그만의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나미 볼펜처럼 뭐 큰 특징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가격 대비해서 그 주는 만족감이 네네.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되게 좀 편하고 네. 그리고 쓸수록 좀 되게 만족감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네. 크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끝.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